요즘 날씨 좋아서 야외 활동 많이들 하시죠. 근데 강한 햇볕이랑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 걱정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쓰던 방법들은 좀 번거롭거나 아니면 효과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공인에서 나온 제품 후레쉬 젤리 스포팩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개발됐는지, 또 제품 정보나 비슷한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한 자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런 제품이 있어요가 아니라요. 어떤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또 소비자들이 이건 믿을만 하다 이렇게 느끼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이야기를 좀 깊게 따라가 보려고 해요. 아, 제품 이면의 스토리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이 제품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료를 좀 보니까 야외에서 피부 촉촉하게 유지하기 어렵거나 자외선 차단제 덧바르기 불편하다거나 네, 맞아요. 또 덥거나 추우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된 거군요. 언제 어디서든 좀 쉽게 피부 관리하는 법 없을까? 햇볕 많이 쬐 피부는 뭘로 관리하지? 시원하면서 예뻐지는 거 동시에 안 되나?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었죠. 그래서 그 해결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이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무려 7단계나 되던데요. 네. 그 7단계요. 그게 재밌는 게 그냥 기능만 하나씩 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뭐랄까,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느낌? 처음엔 그냥 보습 유지, 이게 목표였는데, 쓰다 보니 손에 안 묻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편리함. 그렇죠. 그럼 이제 제형이랑 그걸 붙일 원단이 필요해지고 또 얼굴 전체를 잘 덮는 모양을 찾아야 했고요. 착용감도 중요하잖아요. 답답하면 안 되니까. 물론이죠. 오래 붙이고 있어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자외선 차단, 쿨링, 미용 이런 기능들을 더하고 마지막엔 시장에 나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유사품 문제까지 고민한 거죠. 이런 체계적인 접근, 이게 바로 신뢰의 첫걸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과정을 이끈 개발자분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김전군 대표라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셨고요.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세요. 근데 이력이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네, 20년 동안 화장품 브랜드를 한 500개 넘게 기획하고 개발하셨대요. 제품 종류만 해도 4,000가지가 넘고요. 디자인, 생산, 마케팅까지 다 경험하신 거죠. 와, 거의 화장품 업계 베테랑이시네요. 그렇죠. 단순히 디자인만 한 게 아니라 뭐 부자재, 제조업체, 제형 만드는 법, 새로운 소재, 기능성 원료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으세요. 이런 전문가의 경험이 있었기에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신뢰성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군요. 전문가의 깊이가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제품 자체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많던데. 네, 핵심은 역시 강력한 자외선 차단하고 그 360분, 그러니까 6시간 이상 가는 보습력이에요. 6시간이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특수 하이드로겔 제형인데요. 수분 함량이 75에서 80%나 돼요. 이 제형 만드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물만 마는 게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피부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오래 머물게 하는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캠핑이나 골프 같은 레저 활동은 기본이고 요리사분들이나 운전기사분들처럼 열기나 건조한 환경에 오래 계신 분들한테도 좋다고 해요. 아, 적용 분야가 정말 넓군요. 제형 말고 또 품질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고가 원료를 썼다는 점도 신뢰도를 더하는 부분이죠. 딱 붙이면 시원해지는 쿨링 성분이라든지 피부 진정이나 미백 효과가 있는 7가지 국제 특허 원료 복합물 멀티플렉스 7 같은 거요. 오, 성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네, 향도 상큼한 포도향을 넣어서 사용할 때 기분 좋게 만들었고요. 원단도 그냥 천이 아니라 최고급 나일론이래요. 그래서 엄청 부드럽고 신축성도 좋고 또 잘 늘어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복원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얼굴 모양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그 얼굴 굴곡에 딱 맞는 최적의 형태 만드는 데만 18개월 이상 걸렸대요. 정말 집념이죠. 그리고 위생이나 품질 관리 때문에 일부러 반자동 생산 공정을 택했다고 하고요. 실내에서는 진정팩이나 수면팩으로도 쓸 수 있고요. 들어보니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제품이네요. 2019년에 처음 나오고 벌써 4번이나 리뉴얼했고, 포장 디자인도 6가지나 된다고요.
복제품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런 점도 있겠죠. 택배 상자도 재활용 가능한 걸 쓴다고 하고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타이틀도 있고 캐나다 같은 해외에서도 인기고 국내 온라인 판매는 누적 1위라고 하니 특히 골프 마스크팩으로 유명하다는 건 저도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피부 시술 받고 나서나 화장하기 전날 관리용으로도 많이 쓴다는 후기도 많고요. 이런 꾸준한 노력과 시장 반응 자체가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성공 뒤에는 꼭 유사품이나 복제품 문제가 따라붙더라고요.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든 거죠. 아, 그 문제. 자료 보니까 차이가 꽤 크던데요.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내용물이랑 소재예요. 유사품들은 값싼 공업용 하이드로겔을 쓰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신축성이나 보건력이 확 떨어지는 저가 폴리에스터 원단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 공합용이에요. 그건 좀 심각한데요. 네, 얼굴 같은 민감한 피부에 오래 붙이고 있기엔 좀 그렇죠. 심지어는 스프팩 모양이나 브랜드 이름까지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있대요. 특히 중국 쪽에서요. 내용물 두께나 위생 문제도 다르다고요? 네, 정품은 하이드로겔 두께가 1.2mm 이상으로 꽤 두꺼워서 오래 쓸 수 있는데 유사품들은 보통 0.5mm 정도로 얇아서 금방 말라버려요. 효과도 짧고요. 포장도 보면 위생 관리가 좀 더 까다로운 투명 필름을 쓰거나 아니면 그 내용물 달라붙지 말라고 붙이는 보호용 종이 간지라고 하죠. 그게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간지요. 아, 네, 심지어 화장품이 아니라 그냥 공산품으로 신고된 제품도 있대요. 이러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죠. 결국 싼 맛에 샀다가 효과도 못 보고 오히려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유사품들이 정품 이미지까지 깎아내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원료를 썼는지, 기술은 어떤지, 원단은 괜찮은지, 만드는 과정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효과와 안전성,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성과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 후레쉬 젤리 스프팩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명확한 문제인식에서 시작해서 전문가의 깊은 고민, 체계적인 개발 과정, 또 좋은 원료에 대한 고집,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게 단순히 한 제품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고르실 때 광고나 겉모습만 보시나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개발 과정이나 소재의 신뢰성까지 생각해 보시나요?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면 더 꼼꼼히 봐야겠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프팩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다른 많은 제품들 뒤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개발자의 생각이나 소재 선택이 우리의 사용 경험이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럴듯한 복제품과 믿을 수 있는 원본 사이에서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